달과 유펜스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다른 부분, 또 영화와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 하늘의 달도 보시면서 요즘 들어서 인생 이모작도 가능하고요.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켜지면 세 사람이 테이블 뒤로 앉아 있다. 그중 스트릭랜드는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 작가가 무대 한쪽에서 걸어 나와 중앙의 관객석 앞에 서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는 작가입니다. 저는 보아맵을 싫어하지만 그 정신 세계는 지대한 흥미가 있지요. 폴 고갱을 아십니까? 찰스 스트링랜드를 아십니까? 중년의 나이에 한 남자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잘 나가던 직장도 때려치고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집에 나가버리면 안 되고 집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너무 웃지 마시고 약간 진지하게 할까요? 저는 작가입니다. 저는 보아뱀을 싫어하지만 그 정신 세계는 지대한 흥미가 있지요. 폴 고갱을 아십니까? 찰스 스트릭랜드를 아십니까? 중년의 나이에 한 남자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잘 나가던 직장도 때려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바람이 났나? 세상이 싫어졌나? 저는 그의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스트링랜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가정을 버리고 사리로 오신 건가요? 그림에 집중하려고요. 그림이요? 뭔 그림? 혹시 화투? 취미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가족을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림에 집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야. 내 모든 것을 걸고 꼭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젠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림의 일찍이 재능을 보였던가요? 아니면 제대로 공부하신 적은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화가는 평생 가난하게 산다면서 절대 못하게 말렸어요. 주식 중개 일을 하면서 여유가 생겨 그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날부터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몇 년간 야간반 화실에 나가 그림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연배에 시작해서 인정받는 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림이나 예술은 아주 어려서부터 늦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에서라도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에는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난 그려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리까지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승산 없는 도박이나 무모한 모험이 되지 않을까요? 뭐 혹시라도 그동안 숨겨있던 천부적인 재능과 억눌린 예술혼이 갑자기 활활 타올라 위대한 화가로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럴 가능성은 죽도록 고생만 고작 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삼류예술가 신세가 되어 예술을 하네 마술을 하네 마네 하다가 결국 인생 이봐요. 수술할 수도 있을 텐데 3류든 1류든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야. 어쨌든 난 그려야 해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견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해요. 우선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고 헤엄쳐 나와야 하지 않겠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져 죽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런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갑자기 편지나 딸랑 남겨두고 떠나다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은요. 난 20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족 부양. 그런 건 이제 아내가 맡으면 됩니다. 잘랐어.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허황된 사람이라고 욕을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욕을 하든 말든. 난 그림을 그려야겠어. 작가는 스트링랜드의 대책 없는 무모함과 무책임함과 남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제 멋대로 사는 삶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관찰한 주변 사람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을 써온 그의 입장에서 스트링랜드는 흥미로운 캐릭터다. 작가는 예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다. 소설 달과 유펜스의 저자 서머신봉은 예술가의 재능이 뛰어나면 1000가지 만가지 결정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식구를 남긴 시인이라면 영혼을 뒤흔드는 그림을 그린 화가라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더러운 행동이나 추잡한 짓을 벌여도 훌륭한 예술가로 멋진 작품으로 계속 주황해야 할까요? 작가는 또 생각한다. 화가든 시인이든 음악가이든 예술가는 숭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작품으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신미감이란 성적 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기 마련이다. 예술가는 그러한 점에서도 대단한 재능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탐정 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비밀은 불가해한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작가는 아스팔트에서도 백합꽃이 피어날 수 있으리라 믿고 열심히 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으며 스트릭랜드와 대화를 이어나간다. 좋아요. 그림들을 좀 그리면 전시를 하시겠죠. 비평가들의 평도 듣고 명성과 명예도 얻고 그리하여 돈도 좀 벌어야 할 테니까요. 분내기나 그렇겠죠. 속된 무리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어? 그리고 도대체 그 평판인지 명성인지 명예 따위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평론가? 교수? 언론? 법관? 자자자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요령의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보고 뭔가를 강하게 느끼며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 작품 하나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미묘하면서도 격렬한 감동이죠. 기분이 짜릿해지죠.
누구나 권력을 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혼을 움직여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보다 더 멋진 권력의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멜로 드라마 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왜 많은 예술가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쓸까요? 사람들은 왜 페이스북의 좋아요 숫자의 댓글에 집착을 할까요? 인정 많고 싶은 욕망은 문명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 아닌가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림을 팔 생각도 없어. 이제 곧 여기 파리도 떠날 겁니다. 진초록 바다의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타히티 섬으로 가고 싶소. 어렴풋이 느껴지는 원시적인 그 무엇인가를 꼭 그려내고 싶소. 자, 할 얘기 다 했으니 이제 밥이나 사시죠.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왜? 할 싫은데요? 내가 굶으면 당신 마음이 불편할 텐데. 안 불편할 텐데요? 네네네. 진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돈도 다 떨어진 모양이로군요. 그렇죠. 화가도 작가도 예술가도 배는 고파요. 그러니 뭐든 먹어야겠지요. 여러분도 출출하시죠? 자, 그럼 배우들도 먹고 관객도 먹고 자, 각자 먹을 것을 챙겨서 드시자고요. 먹다 죽은 기시든 때깔도 좋더라. 작가는 스트릭랜드가 떠난 타히티의 티아레 꽃을 떠올린다. 그 향기를 한번 맡으면 그 누구라도 온몸을 감싸 안았던 아름다운 기억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하얀 꽃이다. 오랜 동안 세상을 방황하다가도 결국엔 그 향기를 찾아 돌아오게 하는 꽃. 스트릭랜드는 그런 티아레의 꽃을 그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현실을 넘어서는 무한한 세계, 영원하고 우주적인 세계를 방황하는 그의 정신이 추구하는 미지의 그 무엇은 어떤 것이었을까? 작가는 평론가이자 화가인 스트로브의 말을 떠올려 본다. 어느 날인가 스트로브의 집에서 스트릭랜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트로브와 그의 부인 블란치가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기억 속의 순간이다. 먼저 작가의 머릿속에서 스트로브가 노래하듯 꿈꾸듯 자신의 예술론을 펼치면 작가는 너무 골똘한 나머지 그 당시의 시간으로 옮겨간 듯한 세상의 세계로 빠진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해변가 조약돌처럼 아무데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무심코 허리 일 없이 주워갈 수 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예술가가 온갖 영혼의 고통을 겪고 고심에 고심을 더하면서 이 세상의 혼돈에서 만들어내는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려면 예술가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아야 합니다. 즉, 아름다움이란 예술가가 들려주는 하나의 고운 멜로디,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으려면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보, 내가 왜 당신의 그림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림을 딱 보았을 때 내 마음에서 내 눈이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미술이든 요술이든 모든 예술에 대해 평론가들이나 교수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떠들어대면서 마치 자기들만 제대로 예술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듯이 행세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예술론이 어떻고 예술사조가 어떻고 역사적 배경이 어떻고 뭐가 뭐를 상징하고 인간 절대 고독이 어떻고 스탕달 신드롬이 어떻고 저떻고 자신들만 아는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용어를 씹으려대죠.
아니, 하나하나 가르치고 설명해 주려 한다고요. 아, 뭐 좋아요, 좋아.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지식, 또 감수성, 상상력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직관을 더 믿어요.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저는요, 나의 감각에서, 나의 체험에서, 나의 생각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마음껏 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블란치 캐릭터 설명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열변을 토하시면 관객들이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어리둥절? 어리둥절하신가요? 인생이란 것 자체가 어리둥절한 것 아니겠어요? 좋아요. 내 이야기 해드리죠. 난 내 직관과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한 사람이죠. 서머신 몸인지 서머셋 몸인지 하여튼 그 저자의 통속적인 줄거리로 설명하자면 남편 스트로브의 친구쯤 되는 스트링랜드와 사랑에 빠지는 소위 불륜녀죠. 아, 이 몸씨가 내가 스트링랜드 그 멍청한 놈 때문에 약을 먹었다고 소설을 썼는데 그 부분이 아주 매우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물론 스트링랜드의 그 붉은 수염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에 내 욕망이 불타오르고 근육질의 그 야성적 외모에 내 가슴이 울렁댔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가 떠났다고 내 삶을 그렇게 함부로 내던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때 갑자기 배우들이 스트링랜드 부인과 아타와 그리고 티아레 존슨으로 바뀌어 저마다의 주장을 펼친다. 당신이 그 블란치로군요. 내가 버린 남자 재활용한 내가 바로 근처 스트링랜드 부인인데 당신한테는 뭐 별 관심 없지만 저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에요. 서머신노? 그 서머신노? 나를 온통 세상 평판에만 신경 쓰는 거짓말장이 속물처럼 써놨잖아요. 난 문학을 즐기고 예술을 향유하며 삶을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남편과 함께 하길 바랬고요. 그런데 예술에는 손톱만큼도 관심 없어 하던 인간이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고? 괘씸하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당장 아이들과 살아갈 생각이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란 남의 넋두리에 금방 실증을 내고 남의 재난은 되돌 안 보려 하잖아요. 난 모든 원망과 분노와 수치심을 깊이 감추고 의연하게 살았어요. 인쇄소 운영을 해서 자식들 대학까지도 잘 보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베풀고자 노력도 했다고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나는 누구? 나는 타이티의 자유로운 영혼 아타예요. 저도 한때 스트링랜드의 부인이었죠. 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하겠지만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저는 오로지 화가 스트링랜드의 예술을 빛내기 위해 스트링랜드를 위한 스트링랜드의 뮤즈 그런 역할로 한쪽에 놓았거든요. 그래 다들 그렇지. 나도 불편해. 아니 내가 제일 짜증나. 내 이름이 뭐야? 티아레 존슨이야. 타이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나름 수완 좋은 사업가라고. 그런데 뭐 이거 젠더적으로 할 말이 아주 많지요.
요즘에는 고전 명작을 다시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 소설 달과 육펜스를 연극대본으로 다시 써봅시다. 오늘 이 낭독극 1막에 이어지는 제2막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좀 더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런 공연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달과 육펜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때요? 좋아요. 아니 그럼 다음 연극에서는 제가 주인공에서 밀려나는 겁니까? 주인공? 아니 이봐 작가 양반. 이번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나 스트릭랜드인데 말이오. 듣다 보니 당신이 대사가 너무 많아요. 나도 좀 대사 좀 합시다. 써머신 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굳이 소설 속에 집어넣었거든. 왜 넣었는지는 당신이 생각해 보시오. 난 잘 모르겠으니. 좌우지간 아브라함은 의대를 속으로 졸업했어. 능력이 뛰어나서 대도시 병원의 높은 자리도 바로 얻었는데 부와 명예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모처럼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헌데 지중해 여기서서 하룻밤을 보내고 간판에서 아침을 맞은 그 순간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스파른 하늘,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해, 갑자기 해방인지 자유인지 차오간 뭘 느꼈다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각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직장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지금은 알렉산드리아 어디엔가서 보건의사로 소박하게 산다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더군요. 알죠. 아브라함은 제 절친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알렉 카마이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의대 시절부터 아브라함에게 밀려 늘 이인자 신세였던 친구였어요. 병원 취업을 못해 노심초사하던 그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낼름 차지했지요. 완전 로또 맞은 거지, 로또. 그 뒤로 부와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그가 말이죠. 아브라함은 공부만 잘했지 삶의 인생이 부족해서 인생을 망쳤다 라고 아브라함을 비웃더군요. 돈과 명예와 지위가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편한 고향 같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망친 인생일까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중해 알렉산드리아나 타이트의 페아레 같은 그 무엇. 그리고 늦게라도 이루고 싶은 꿈과 이상. 꿈과 이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은 채 또는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은 하늘의 달을 쫓을 것인가요? 땅만 보며 육펜스를 줄 것인가요? 음악이 내린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하자. 일어나서